넬슨은 이제 2등이다. 진정한 해군 영웅은 동양의 이순신이다. 미국 해군전략연구소의 한 교수가 갑자기 이런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동양의 장수가 넬슨을 이겼다고요? 우리가 알던 해군 역사는 다 거짓이었나요? 서양 해군 장교들의 비웃음이 순간 경악으로 바뀌는 순간. 현대 해군의 교과서를 다 갈아엎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 400년 전 13척의 배로 133척을 무찌른 동양의 전설이 세계 해군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세계 최강 미해군도 침묵하게 만든 우리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사는 노아 맥켄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미국 해군전략연구소에서 직접 겪은 그리고 저의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동양의 장수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공개되면서 미국 해군 전체가 발칵 뒤집힌 그 현장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미 해군사관학교 3학년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줄곧 서양의 군사 역사가 가장 우수하다고 믿어왔죠. 특히 해군 역사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넬슨 제독, 니미츠 제독. 이런 서양의 전략가들이 해전사의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난주 화요일 평소처럼 해군전략연구소의 정기 강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해군 전략가들이라는 주제였죠. 당연히 서양의 유명 제독들 이야기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윌슨 교수의 첫 마디가 저의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인물은 16세기 조선의 이순신 제독입니다. 현대 해군 전략의 기초를 완성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전략가죠. 순간 저는 황당했습니다. 동양의 장수가 왜 여기서 나오지? 게다가 첫 번째 사례로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의 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윌슨 교수는 우리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임진왜란 당시의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23전 23승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13척의 배로 133척의 적성과 맞서 승리를 거둔 명량해전은 해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략적 걸작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3척으로 133척을 상대했다고요? 처음엔 교수가 숫자를 잘못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터에 띄어진 전투 기록들은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순신 제독은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일본 수군을 상대로 이룬 승리입니다. 더구나 그의 전략과 전술은 오늘날 현대 해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만큼 혁신적이었죠. 강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비웃음은 경이로움으로 변했고 이내 진지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윌슨 교수는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거북선의 설계도를 보여주며 그의 혁신적인 기술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의 원형이자 현대 구축함의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적의 공격은 물론 화공전까지 고려한 완벽한 설계였죠. 저는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윌슨 교수가 꺼내든 새로운 연구 자료들은 이 동양의 위대한 제독에 대한 더 놀라운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윌슨 교수는 프로젝터에 화면을 전환하며 한층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순신 제독의 승리에만 주목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리더십입니다. 최근 발견된 조선의 군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의 지휘 방식은 현대 해군이 추구하는 리더십의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네이버 리더십 인 더 16th 센츄리 더 이순신 모델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저는 급하게 노트북을 켜고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매일 아침 직접 병사들의 훈련을 참관했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전투를 앞두고는 각 함선의 장수들을 한 명씩 만나 독려했죠. 현대에 우리가 강조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400년 전에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옆자리의 톰이 작게 귀옛말을 했습니다. 믿기 힘들군. 동양인들은 독재적이고 권위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윌슨 교수는 마치 톰의 말을 들은 것처럼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이 편지들을 보십시오. 이순신 제독은 전사한 병사들의 가족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단순한 위로의 편지가 아닙니다. 그는 전사자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했고 실제로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현대 군대에서도 쉽지 않은 일을 400년 전에 동양 장수가 실천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전술 기록입니다. 이순신 제독은 매 전투 전에 적군의 동향, 날씨, 조류, 바람의 방향까지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현대 해군이 사용하는 정보 분석 시스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교수는 이순신 장군이 직접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해도와 전술 기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각 해역의 수심, 조류의 방향, 바람의 특성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16세기의 기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지 않습니까?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전술 기록들이 단순한 관찰이 아닌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의 결과라는 겁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최신 기술이라고 자부하던 데이터 기반 전술이 이미 400년 전에 존재했다니. 게다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무시했던 동양의 장수라니. 윌슨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더욱 놀라운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교수가 새로운 자료를 띄우자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이순신 제독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자 현대 해군 전략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명량해전의 상세한 분석 자료입니다. 미 해군전략연구소가 2년간 연구한 결과물이죠. 스크린에는 3D로 재구성된 명량해전의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울돌목 해협의 거센 물살이 마치 강물처럼 빠르게 흐르는 모습이 정교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울돌목 해협의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교수는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올림픽 수영선수가 전력으로 헤엄쳐도 이길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초속 11노트, 즉 시속 2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런데 이순신 제독은 이 무시무시한 조류를 자신의 무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교수는 시뮬레이션을 재생했습니다. 물살이 가장 빠른 시간대에 맞춰 조선 수군이 진을 치고 일본 함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이순신 제독은 마치 현대의 과학자처럼 조류의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달의 위치, 조수간만의 차, 심지어 바람의 방향까지 모두 고려했죠. 정확히 물살이 가장 센 시간, 오전 10시를 전투 개시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정확한 계산이? 윌슨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죠. 이순신 제독은 전투 몇 달 전부터 울돌목에서 나뭇잎을 띄워보며 조류의 속도와 방향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시간대별로 물살의 세기를 기록했죠. 마치 현대의 해군이 첨단 장비로 해류를 분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강의실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의 톰은 이건 정말 천재적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일본 함대는 거센 물살에 휘말려 대형이 흐트러졌고 뿔뿔이 흩어진 적선들은 좁은 해협에서 꼼짝도 못한 채 조선 수군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마치 복싱에서 상대의 힘을 이용해 KO시키는 것과 같은 전략이었죠. 시뮬레이션은 일본 전함들이 마치 장난감처럼 조류에 휘말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통신체계입니다. 이순신 제독은 각 함선의 신호 깃발과 북, 나팔을 배치하고 세세한 통신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19세기 넬슨 제독의 신호체계보다 200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윌슨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이제는 경이로운 눈빛으로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자료들은 이순신 제독이 어떻게 미래의 해전까지 예측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윌슨 교수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이순신 장군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전술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는 최근 한국의 한 사찰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순신 제독이 전쟁 중에 쓴 비밀 전술서의 일부죠. 내용을 보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겁니다. 교수는 문서를 영어로 번역한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을 이기는 것은 그들의 배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를 꺾는 것이다. 전쟁의 승리는 병사의 수나 무기의 강함이 아닌 전략과 심리전에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현대 해군이 강조하는 심리전과 정보전의 중요성을 400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본 것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됐나요? 윌슨 교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부산포 해전을 들어보셨나요?
이순신 제독은 이 전투에서 놀라운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그는 단 몇 척의 배로 수백 척의 일본 함대를 위협했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수는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새벽 안개를 이용했습니다. 소수의 배로 안개 속을 오가며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게 했죠. 일본군은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만으로 엄청난 규모의 조선 함대가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현대 군사 용어로는 기만전술이라고 하죠.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닌 감탄의 웃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순신 제독의 정보전입니다. 그는 각 포구마다 정보원을 심어두고 실시간으로 적군의 동태를 파악했습니다. 마치 현대의 정찰 위성처럼 말이죠. 심지어 적진 내부의 심리 상태까지 분석했다고 합니다. 저는 순간 현대 해군의 정보 수집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이 모든 것을 인력으로 해낸 겁니다. 이순신 제독의 또 다른 혁신적인 면은 바로 총력전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민간 어선들을 정보 수집에 활용했고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 군수 보급망을 구축했습니다. 현대의 민군협력 개념을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윌슨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순신 제독이 남긴 가장 충격적인 예언, 아니 예측을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남긴 문서에는 미래의 해전을 정확히 예측한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윌슨 교수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갑자기 강의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는 미 해군의 현대 전투함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현대 해군 전투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전자전과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순신 제독이 400년 전에 이미 이와 유사한 체계를 구축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수는 조선 수군의 봉화대 체계를 보여주는 지도를 띄웠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한반도 남해안 전역에 통신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주요 봉화대마다 파수꾼을 배치하고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죠. 현대의 레이더망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요? 윌슨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순신 제독의 통신체계는 단순한 봉화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3가지 색깔의 연기를 사용해 적의 규모와 이동 방향, 속도까지 전달할 수 있는 코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정보는 30분 만에 전 남해안에 전달될 수 있었죠. 스크린에는 당시의 통신 코드표가 등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현대 해군의 전술 신호 체계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순신 제독이 만든 첩보망 시스템입니다. 그는 각 포구마다 장사꾼으로 위장한 정보원을 심어두었고 이들은 마치 현대의 정찰기처럼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한 학생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시스템이 전투에서 어떻게 활용됐나요? 노량해전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는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띄웠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정보망을 통해 적군이 출항하기도 전에 그들의 이동 경로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봉화통신망으로 실시간 작전 지시를 내렸죠. 결과적으로 조선 수군은 항상 최적의 위치에서 적을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현대 해군의 통신 체계도를 이순신 장군의 봉화 체계도와 나란히 띄웠습니다. 보이시나요? 4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기본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보여드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혁신적인 전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윌슨 교수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순신 제독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미 해군전략연구소가 이 전투를 현대 해군학의 관점에서 재분석한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스크린에는 노량해전의 전투 상황도가 나타났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이순신 제독은 자신의 마지막이 될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전투 준비를 시작했죠. 교수는 당시의 기상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순신 제독이 이날의 전투에서도 여전히 완벽한 과학적 분석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 새벽의 기온, 바람의 방향, 조류의 흐름까지 모두 계산해 넣었습니다. 마치 현대 해군의 전장 분석 시스템처럼 말이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왜 이순신 제독은 이미 후퇴하는 적군을 추격했던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순신 제독의 전략적 통찰력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망가는 적을 막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는 현대 군사 전략의 핵심 원칙 중 하나와 일치합니다. 스크린에는 전투의 클라이맥스 장면이 재현되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조선 함대는 일본 함대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평소와 달리 최전선에 위치했죠. 그리고 그 운명의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순신 제독의 마지막 순간 그가 남긴 말씀은 현대 군사 리더십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는 자신의 부하들, 즉 아군의 사기가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옆자리의 톰이 깊은 감동에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전장에서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아닌 부하들을 걱정했다니. 그렇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대 해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휘관과 부하 간의 신뢰, 그리고 부대의 사기입니다. 이순신 제독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노량해전은 단순한 해전이 아닙니다. 이는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죽음조차도 부하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로 승화시킨 것이죠. 현대 해군 역사에서 이런 위대한 리더십의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교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량해전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순신 제독이 남긴 마지막 유산에는 우리 현대 해군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윌슨 교수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유산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현대 해군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해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최첨단 무기? 뛰어난 전략? 아니면 숙련된 기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난중일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의 정교함이나 병사의 수가 아니라 각자가 제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에 달려있다. 교수는 난중일기의 한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순신 제독은 매일 밤 자신의 부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으며 그들의 건강과 사기를 챙겼습니다. 심지어 가장 낮은 직급의 뱃사공의 가족사까지 기억하고 있었죠. 한 학생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게 전술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윌슨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최근 미 해군 특수전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순신 함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탈률 제로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힘든 전투에서도 도망가는 병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뜻이죠. 강의실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현대 해군에서도 이런 완벽한 단결력을 보여주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이순신 제독이 평소에 보여준 리더십에 있었습니다. 교수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원칙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항상 솔선수범했습니다. 위험한 정찰은 직접 나갔고 힘든 훈련은 함께 했습니다. 둘째, 공정했습니다. 공로는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신이 졌습니다. 셋째, 부하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듣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했죠. 옆자리의 톰이 깊은 감동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마치 현대의 서번트 리더십과 똑같네요. 맞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순신 제독이 이런 리더십을 통해 이룬 성과입니다. 그의 함대는 단순한 군대가 아닌 하나의 완벽한 공동체였습니다. 전투에서는 물론 평시에도 모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죠.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 해군이 이순신 제독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이순신 제독의 리더십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 깊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윌슨 교수는 갑자기 프로젝터를 끄고 강의실의 불을 모두 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순신 제독의 전술과 전략을 살펴보았지만 사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키우는 리더였다는 점입니다. 교수는 난중일기의 한 구절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를 보시죠. 정유년 8월 3일 밤이 깊도록 안희도 장수들과 전술을 토론하다. 이런 기록이 난중일기 곳곳에 나옵니다.
전쟁 중에도 그는 매일 밤 젊은 장수들을 불러 모아 전술을 가르쳤습니다. 한 학생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쟁 중에 그럴 시간이 있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순신 제독이 가장 바쁜 시기에도 이 교육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내일 그들이 죽을 수 있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훈이라는 젊은 장수의 이야기입니다. 정훈은 26살의 나이에 이순신 제독 밑에서 참모가 되었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난중일기에 이렇게 적었죠. 정훈은 젊으나 담력과 지략이 있다. 늘 그를 가까이하여 가르치노라.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훈은 한산도 해전에서 전사했습니다. 이순신 제독이 난중일기에 남긴 애도의 글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훈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다. 내 이제 누구를 믿고 나라를 지키리오. 옆자리의 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제독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젊은 장수들을 교육했죠. 그의 노력 덕분에 이순신 제독 휘하에서 성장한 장수들은 나중에 조선 수군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교수는 또 다른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적과 싸울 때조차 교육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투에서 김승진이 실수를 했으나 꾸짖지 않고 따로 불러 가르쳤다. 실수를 질책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강의실에 깊은 감동이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친 리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내일을 준비한 리더.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 해군이 이순신 제독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윌슨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순신 제독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얼마나 부하들의 성장을 위해 헌신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윌슨 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자신의 해군 제복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하나둘 대답했습니다. 용기입니다. 규율이요. 충성심입니다.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이순신 제독이 마지막까지 강조한 것은 바로 의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순신 제독이 말한 의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교수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출전 전날 밤에 쓴 난중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장수된 자의 의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요, 또한 부하를 자식같이 아끼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순신 제독이 평생 지켜온 가치였습니다. 갑자기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서양의 어떤 장군도 이런 말은 못 남겼는데 실제로 그는 이 의리를 어떻게 실천했을까요? 전쟁 중에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실수로 화약고에 불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군법으로는 마땅히 사형감이었죠. 교수는 난중일기의 또 다른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제독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간 충성스럽게 쌓아온 공을 생각하니 차마 죽일 수 없어 곤장 80대로 감하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라 하였다. 와, 이건 진짜. 옆자리의 톰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동양의 장수들을 오해하고 있었네. 놀라우시죠? 교수가 밝게 웃었습니다. 400년이나 앞서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교수는 노량해전 당시의 상황도를 띄웠습니다. 이순신 제독이 전사하기 직전 그의 옆에는 3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민 출신이었죠. 제독의 마지막 말씀을 들은 것은 바로 이 평민 출신 부하들이었습니다. 강의실 앞쪽에서 누군가 말도 안 돼. 라고 속삭였습니다. 16세기 동양의 장수가 이런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의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제독에게는 달랐죠.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의 부하들을 신분이 아닌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최후까지 싸워 이기거라. 나라의 기둥이 되어라.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네요.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우리가 배운 서양 해군사를 다시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윌슨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마지막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방금 그 학생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 해군사를 새로 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서양 중심의 해군 역사가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니까요.
윌슨 교수는 마지막 자료를 펼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이제 전 세계 해군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미 해군전략연구소가 지난 5년간 세계 각국의 해전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스크린에는 거대한 데이터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사상 모든 해전을 전력 비율과 승리 여부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이순신 제독의 전투력 효율이 역사상 그 어떤 해군 지휘관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와! 강의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은 1.8대1의 전력 비율로 승리했고 니미츠 제독의 미드웨이 해전은 1.2대1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제독은 명량해전에서 1대10, 한산도 해전에서 1대3.3의 전력비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게다가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죠. 교수님, 톰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이순신 제독은 역사상 최고의 해군 사령관인 건가요? 윌슨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남긴 유산입니다. 현대 해군의 핵심 전술들, 기동전, 포위전, 정보전, 심리전, 이 모든 것들이 이순신 제독의 전술에서 이미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는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를 크게 띄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순신 제독을 소개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양 중심의 시각으로 해군 역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16세기 조선의 바다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전략가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인 학생들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해군사관생도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순신 제독의 전략과 리더십을 현대 해군의 필수 교과 과정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그의 지혜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윌슨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띄웠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든 해군이 가슴에 새겨야 할 영원한 진리입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기립박수 소리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계기로 세계 해군사는 새롭게 다시 쓰여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지만 한국을 비롯한 세계는 이미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해군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